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유치원과정 B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상사 문제는 대체적으로 이제 뭐 어떤 설명보다는 지문 자체가 그냥 충분히 이제 내용과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가끔 나오는 책 제목을 한번 냈어요. 그래서 책 제목도 한 번쯤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유명한 책은 아니어서 프레벨의 작품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아이들에 대한 내용을 지문으로, 그러니까 사상사라는 책들에서 이 책에 대한 직접 지금 여기 직접 화포처럼 따옴표가 나오면서 프레벨이 한 말이 나오는 책은 이 인간교육이라는 책이 제일 많이 이렇게 노출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이제 내봤습니다. 이제 읽어보면 독일의 교육학자 프레벨의 사상은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인간교육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인간교육 속에서 우리들을 어린이와 더불어 살게 하라는 이제 프레벨의 어떤 사상을 알 수 있고, 이 사상과 함께 신성, 또 그 다음에 본인이 말한 자연의 원리, 음물의 사용, 그래서 이것이 프레벨이 말한 핵심 교육 과정으로 되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다음에 두 번째, 몬테소리는 아동을 새롭게 보는 관점을 제시했다.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내적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땡땡로운 존재로서 아동을 발견하고 이 니은과 자기활동의 원리를 이끌어냈다. 대부분 자기활동의 원리는 많이 나와 있죠. 그죠? 그렇게 암기하셨죠? 근데 그 앞에 자유란 말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자유란 말을, 몬테소리가 자유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대부분의 책에서는 자유를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한번 여기다 내봤어요.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아동을 발견하고 자유와 자기활동의 원리를 이끌어냈다. 그래서 디귿에 보시면 이런 시기를 결정적 시기와 항상 비교하는 민감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정적 시기와 민감기의 차이는 뭐예요? 그러면 얘기를 하면 결정적 시기는 좀 짧은 시기로 동물행동학에서 말하는, 그때 로렌츠를 우리가 따라간 것처럼 일시적이고 아주 짧은 시기의 결정적인 시기는 결정적 시기라고 하고, 민감기는 인간처럼 이렇게 수명이 긴 뭐 또 포유동물 또는 생명체들에게는 결정적 시기가 좀 길다. 그러니 그걸 그냥 약간 민감한 시기라고 하자. 시기로 봤을 때 이름을 정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시간상으로 좀 길기 때문에 민감기라고 했다. 다음에 이제 실용주의를 말한 주의가 나오는데, 자, 처음에 이게 그러면 이제 처음에 딱 읽었을 때는 사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진보주의 사상인가? 라고 생각이 들죠. 주의가 나오면. 그런데 쭉 읽어보고 맨 밑에 제가 답이 주의의 진보주의 교육사상은 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보주의는 답이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하나밖에 남는 게 없죠. 실용주의. 그거밖에 없으니 정답은 실용주의 사상이라고 나올 수 있고, 그 실용주의는 뭐를 강조한 거냐면 경험을 강조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경험이라는 미음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고, 특별히 듀이가 말했던 교육은 경험 안에서 경험에 의해서 다 돼야 된다는 이제 그 지문을 갖다가 예시문으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지문이 좀 저희가 많이 참고하는 책에 나와 있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뭐 경련으로 그쪽에서 비슷하게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사상사는 이제 나오면 문장이 길어져요. 제시문이. 그래서 저희가 단순 암기해서 낸 게 아니라 흐름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이렇게 사상사는 그래서 강사책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하죠. 그걸 보라고. 그 중에서 이제 방통대책, 교육철학과 사상사, 그 책이 제일 잘 되어 있다고 저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꼭 보시고 사상을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2번. 자, 2번은 뭐에 대한 거죠? 평가에 대한 거죠? 네. 평가에 대한 건데, 자, 가와 나 다 세 개의 지문이 있고요. 가는 저희가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매 해마다 발표되는 유아교육 계획에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그 유형이라고 된 게 1년 내내 평가를 할 때, 유아평가 할 때 이런 평가를 해라라고 이제 유치원마다 내려가는 지도라는 거예요. 지도 지침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기억이 뭐냐? 근데 그 기억이 나를 보시면 똑같은 기억인데 이런 식으로 쓰는 평가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평가 방법이죠. 그래서 쭉 있는 대로 다 기술을 하는 일화기록법이라는 것은 다 아셨을 거예요. 자, 그럼 니은이 뭐냐? 니은을 작성할 때 활용하느냐 안 활용하느냐가 이 평가의 유형죠. 다양한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서 5개나 이거 니은을 작성할 때 활용을 한대요. 그럼 니은이 뭐냐? 밑에 있는 그 힌트를 봤더니 유치원에서 원생들의 발달 사항이나 생활 태도 등을 기재한 양식을 말한다. 이거는
생활기록부인 거죠. 그래서 생활기록부는 법에도 나와 있고 생활기록부 지침도 나와 있고 또 거기서 세부사항, 특기사항란에 새로 추가가 되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생활기록부는 한 번 더 보셔라. 그래서 니은이고 이제 나지문에서 3번 같은 경우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찾아라. 일하기록법 하면 무조건 이거밖에 안 나오죠. 예, 직접합법과 간접합법. 근데 거기서 관찰 내용 중에서 쭉 보니까 이걸 간접합법 여기 따옴표가 없네. 근데 따옴표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실제로 교사가 말하거나 아동이 말하거나 누가 말한 걸 찾으셔야 되는데 거기 하나밖에 없죠. 싫다고 외치며.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합법으로 바꾸셔서 이제 쓰셨으면 정답이 되고 항상 이 부분이 출제된다는 거 잊지 마시면 될 것 같아요. 네, 4번은 디귿에 해당하는 적절한 교사의 지원 방법을 써라. 자, 요거는 이제 문제행동 지도라는 과목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길동이처럼 문제행동을 보일 때 어떤 대책, 그 사실 이거는 2차, 저희 2차, 1차 붙으시고 나면 2차 가면 면접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면접, 구조 시험이 아닌 서술형, 이제 이렇게 스스로 기술하는 시험으로 낸다면 지금처럼 낸다는 거죠. 적절한 교사의 지원, 문제 아동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교사의 지원 방법을 제시하시오. 대부분 여기는 지금 문제가 아이들이 그 등원할 때 특히 3월 초에 적응하지 못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요 상황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분리불안을 느끼는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그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제시문에 쓴 것처럼 엄마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애착관계라든지 분리불안을 감소시킨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쓰시면 다 정답이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진다, 재촉하지 않는다, 뭐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 뭐 이렇게 표현은 다르겠지만 그거에 적절한 지원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다음에 다는 사실 이 문장, 첫 문장 유아 평가는 누리과정 목표와 내용에 근거하여 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가한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가 항상 해마다 내는 문제인데 구술 문제예요. 즉 면접 문제에서 유아 평가에 대한 문제를 낼 때 꼭 이 말을 넣어요. 즉 평가는 뭐냐? 변화 정도를 보는 잘하고 못한 걸 보는 게 아니라 변화 정도를 보는 것이고 이건 해설서건 간에 저희가 장학자료이건 지침이건 내려오는 모든 공문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 근데 이게 입으로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면접 문제 할 때 보면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항상 질문을 던지는데 그래서 입에 딱 붙으시도록 일부러 이제 변화 정도를 말씀드렸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단어가. 다음에 3번 가면 3번은 부모 교육이네요. 자, 부모 교육은 자, 가는 이론 나는 부모 교육을 하는데 부모 교육의 유형이 하나의 안내장이고 다는 교육 기본법이네요. 법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나씩 그냥 법 문제 자체로 5점을 주는 게 아니라 한 문제당 1점짜리로 이렇게 곁들여서 냈습니다. 아까 A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이 나왔었고 지금 B에서는 교육기본법이 나오네요. 유아교육법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10개 이상의 다양한 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법령 자료 제가 드린 것처럼 다양한 법 내용들을 이제 숙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쉬웠던 게 뭐냐면 세 번째 줄에 만지고 쓰다듬어 주는이라고 하면서 대놓고 이제 단어 힌트를 드렸죠. 그래서 책마다 어떤 책에는 스트로크만 나오고 어떤 책에는 스트로크는 쓰다듬기다라고 이제 해석도 해줬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마음을 정서적인 걸 쓰다듬어 준다는 건데 영아기 때는 신체적인 접촉으로 쓰다듬어 주고 유아기가 되면 언어적인 걸로 정서적인 칭찬이라든지 아이들의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을 욕구를 만족시켜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 교육이라는 책에 출처를 박힌 그 스트로크의 종류라는 해설을 보시면 니은의 영아기 때는 직접 만지는 감각적인 쓰다듬기가 중요하지만 디귿에 있는 유아기 때는 육체적인 스트로크보다는 언어적인 스트로크, 즉 칭찬과 같은 언어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그거예요. 부모 교육이 어디 거냐면 그 방통대. 그래서 김진경 선생님 거지만 방통대 출판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국립 시험이기 때문에 방통대 교재가 제일 많이 참고로 쓰여요. 그래서 도서를 자기가 공부하는 강사 교재가 아닌 원서를 보고 싶으시면 일단은 방통대 걸 보세요. 뭐든지 간에. 교사론, 아동문학, 아까 말한 사상사 이런 것들은 무조건 방통대 교재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과목에서 제일 유명한 교수님들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사론이면 누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 책을 보셔야 돼요. 발달이면 누구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책 하나 보셔야지 아까처럼 지문이 통째로 시험지 나왔을 때 그 흐름에 맞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암기가 되신 다음에는 정리 차원에서 줄글을 보시라는 거죠. 줄로 되어 있는 이론들. 자, 그래서 이거는 나는 그러면 무슨 부모 교육이냐 그랬더니 봤더니 처음에 니은 제목을 봐서는 몰랐는데 주제가 일단 바람직한 양육 방법을 중심으로 가르쳐 줄 건데 참가를 해달라고 했고 소그룹 모임으로 실행한대요. 그죠? 그리고 긍정적인 칭찬과 피드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보나마나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실질적인 주제를 가르쳐주는 양육 방법을 알려주는 이제 워크숍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워크숍의 장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오늘 배워서 바로 내일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배워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쓰시면 되고 3번은 이거 관련돼서 이제 부모 교육이다 보니까 그 부모 교육의 대상을 기본교육법에서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제 보호자, 다른 법에서는 뭐 친권자 또는 후견인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대놓고 보호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걸 알고 있는지 이제 그것을 함께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교육 문제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4번은 화재 대피 훈련 계획입니다. 자, 올해 화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재작년에는 지진. 물론 올해도 또 한 번 일어나긴 했어요. 강릉 쪽, 속초 쪽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포항에서 일어났던 것보다는 좀 경미해요. 그런데 화재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화재 대피가 시사적인 문제로 이제 반영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냈습니다. 일단은 그 소방시설에 대한 표를 보시면 위에는 항목은 소방시설인데 밑에 1, 2 피난설비라고 돼 있어서 1, 2번은 설비자로 끝나야 되는 거죠. 분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분류를 해놔서 명칭에는 무슨 설비, 무슨 설비, 피난설비 이렇게 되는데 기역과 같은 화재 사이렌 그런 경보설비라고 할 수 있고 니은과 같은 소화기는 끄는 거니까 소화설비라고 할 수 있죠. 불을 끄는 거. 그래서 1번과 2번을 그 말에 맞 기역 니은을 쓰라는 게 아니라 1번, 2번을 써라고 돼 있기 때문에 답안의 형식에 보시면 1번은 소화설비, 2번은 경보설비 순서가 지문에는 화재 사인엔 기역이 먼저 나왔지만 답안에는 1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표에서 순서대로 답을 쓰시면 됩니다. 다음에 디귿에 무엇을 3번 외치냐 이거는 그냥 점수 들으려고 낸 거죠. 그냥 당연히 불났으니까 불이야를 3번 외친다. 이거는 저희 여기 학원에 화장실에도 붙어 있어요. 모든 화재 대피에서는 어른이건 아이건 불이야를 3번 외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A의 내용 중에서 교사가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써야 된다. 자, 거기서 잘못된 거 뭐가 있냐? 제일 첫 줄에 있죠. 찾으시기 어려울까 봐 맨 앞에 넣어놨는데 실전과 같은 화재 대피 훈련을 위해서 사전에 유아들에게 알리지 않고 활동 시간 내에 화재 사이렌을 바로 그냥 울려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불안하겠죠. 그래서 미리 알려줘야 된다. 잘못된 거다. 오늘 하루 종일 놀 건데 노는 시간 중에 뭔가 때르릉 소리가 나면 그때는 훈련을 할 거야 라고 제일 처음에 왔을 때 하루 일과를 계획하는 시간에 알려주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대피 훈련을 해야 되는데 교사는 알려주지 않고 실제와 똑같이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 교육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그 훈련 한번 하려고 더 큰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애들한테. 정서적인 건 한번 피해를 주면 회복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 그게 잘못된 거다. 사전에 미리 알려야 된다가 이제 바르게 고쳐 쓰는 부분이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협조사항에 안전센터에 공문 발송을 보낸다 또는 땡땡땡 안내를 해줘야 된다. 즉 지역사회에는 안전센터에 알려야 되지만 가정과의 연계를 봤을 때 집으로 안내를 할 때 우리가 필요한 문서는 뭐냐. 그 네모에 봤더니 부모에게 보내는 1차적인 의사소통 방법이다. 그죠? 모든 활동과 행사에 대한 정보 이런 것을 공통적인 부탁사항이 포함되는 그런 안내 방법은 가정통신문이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가정통신문 안내 그리고 대부분 이게 화재 대피 훈련이 아니라 대부분 안전계획은 다 가정통신문으로 미리 알려드려야 되는 거라서 이거는 꼭 이 문제만 아니라도 다 해당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설해 보시면 여기에 이 지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 평가랑 담당 업무를 보시면 담당 업무에서도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서 원장, 보조교사, 교직원 각자 업무를 다르게 맡아서 누구는 대피하고 누구는 연락하고 누구는 이제 알리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라서 거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 언어 영역에서의 의사소통 영역입니다.
다투고 화해하고 우리는 친구라는 실제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책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림책을 통해서 친구와의 갈등 사항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안다. 자, 사회교육과 저희 의사소통에서 이걸 갈등 해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활동 자료는 그림책이고 중요한 거는 거기에 그림책의 내용을 제시해 줬어요. 토끼와 곰의 우정을 실감나게 그린 아주 가슴 따뜻한 그림 동화인데 가장 친한 친구였던 토끼와 곰이 반짝반짝 빛나는 물건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을 그리는 책입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모르더라도 이 책의 내용을 보시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다투고 화해하는 갈등 조절 또는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 그 포인트를 갖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활동 방법을 보시면 거기 기억, 니은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가의 A 부분에 교사의 질문이 자 A 부분에서 질문이라고 한 건 물음표가 있는 건 세 개밖에 없죠. 무엇을 배웠니? 발견했니? 다투게 됐니? 화해하게 됐니? 요거 세 개가 질문인데 그 세 개가 매니와 와이즈만의 질문 유형은 뭐냐? 대부분 시험 문제는 모엔의 질문 유형이었어요. 기존의 기출 문제들은. 근데 매니는 심미적 질문과 정보 추출적 질문이라고 말을 했었고 모에는 거기 가로에 있는 경험적 접근과 분석적 접근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말한 매니가 한 번은 나온 적이 있었죠. 매니와 와이즈만은 여기서 정보 추출적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책에 나온 내용들을 물어보는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쉽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접근법을 한 번 더 이제 강조하고 싶어서 냈는데 아까는 정답이 균형적 접근법이었고 이 언어에서 맨날 나오는 게 접근법이다 보니까 접근법하고 음소, 음절, 형태소 이건 매년 나오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자, 첫 번째에 있는 기억에 나타난 것은 궁금한 낱말 써보기 이름과 같은 글자가 있는 즉 나자 철자에 대한 교육은 무조건 발음준위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으니 기억은 발음준위 접근법 두 번째에 있는 인쇄자료의 내용에 알맞은 그림, 즉 내용이 무엇인지, 내용의 스토리를 감상한다든지, 내용을 갖고 녹음을 한다든지, 내용에 맞는 그림을 그리는 것은 총체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총체적 접근법은 어떤 방법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거죠. 그때 공부하셨을 거예요. 즉 어떤 철학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어떤 주제나 내용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아이들이 상향식 개념 이 아니라 하향식으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나자로 가는 총체적으로 이제 배울 수 있다라는 접근법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항상 구별해야 된다. 다음에 3번의 유의점. 자, 유의점은 이게 뭐 흔하게 세분의 형도 나오고 항상 유의점이 나오지만 글을 읽지 못하는 유아가 있을 때는 지금처럼 4번의 인쇄자료의 내용에 맞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림은 글씨를 못 읽는 친구들한테 하나의 표현 방법이 되지만 교사가 그럼 뭘 도와줘야 되냐. 지금 밑에 그림에 자신이 없는 유아에게는 그림책을 제공하고 반대로 그 위에 있는 3번에 있는 궁금한 낱말 써본다든지 글자를 찾아봐야 되는데 글을 읽지 못하는 유아는 3번을 활동 시에는 교사가 읽어준다라는 거죠. 교사의 모델링 또는 교사의 지도 유의점에 항상 나오는 부분이라서 읽어준다. 4번은 나의 내용을 근거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활동을 한 가지만 적으시오. 저희 해설서의 내용에 보면 이거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나오고 거기에 예로 손가락 인형, 테이블 동화, 그림자 동화 같은 걸 통해서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가지 쓰시면 된다라는 건데 사건 전개를 눈과 손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 손가락 인형을 하는 게 거기서 나와 있는 대로 이야기를 그냥 귀로 청각적인 매체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눈과 손으로 느껴볼 수 있어요. 저희 오감각 교육이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의 듣기 말하기가 눈으로 보여지는 방법으로 바꾼다. 그러면 아이들이 더 이해가 잘 된다. 다음에 6번. 자, 6번은 사회관계 영역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많이 이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가의 지문은 교육 과정이 무슨 교육 과정이냐 그랬더니 뭐 다양한 민족에 대한 거고 인종, 성신체 등 뭐 이런 차이가 나오면 무조건 다문화 교육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다문화 교육 과정은 다 쓰셨을 것 같고 그럼 기억에 들어가는 말이 뭐냐? 다문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반편견 교육이죠. 그래서 편견을 반대하는 게 반편견 교육인데 편견의 영향을 받고 편견이나 고정관념 받아들이고 편견을 가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은 편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자, 그다음에 나에 대한 거. 나에는 이것도 이제 저희가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오래 있던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에서 그때는 이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예로 쓰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문제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바꿨고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우월감을 갖는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냐? 근데 그거를 세부 내용에 근거해라. 근데 세부 내용에는 우월감이 아니라 자부심을 갖는다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쉬운 문제죠. 암기 문제죠. 그래서 우월감을 자부심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3번 문제는 이제 대일의 원추인데 원추에서 뭐 이것도 굉장히 자주 빈번히 출제되는 부분인데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건데 맨 밑에 A에 해당하는 영역의 이제 용어는 무엇이냐? 저희는 실물 교육, 감각 교육, 오감 교육이기 때문에 제일 밑에 있는 직접적이면서도 목적을 가진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A에 해당하는 용어는 직접적, 목적적 경험이라고 쓰시면 되고 비슷한 용어도 또 책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말이 들어가 있으면 정답으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교육하면 맨날 나오는 게 뱅크스라고 할 수 있죠. 뱅크스가 다문화 교육을 어떻게 나눴는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근거가 되는 게 최교사의 말인데 최교사는 차이나타운에서 이제 중국 음식 축제를 벌이고 있어서 어떤 축제를 참여하는 것은 그 해설에 보는 것처럼 기여적 단계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축제, 명절, 그 집단에 가지고 있는 영웅적인 거, 서사시 이런 거 갖고 얘기할 때는 기여적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여, 부가, 변역, 사회적 행동이 각각 별개가 아니라 수준별로 처음에 1수준이 기여적이라면 좀 더 심화된 게 부가적, 부가적이 좀 더 심화되면 변역적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예요. 1, 2, 3, 4가 별개가 아니다. 점점 많은 범위를 차지하면 사회적 행동 단계까지 간다. 다음에 7번은 이제 미술 감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갈수록 감상 부분이 많이 나오고 또 통합에 대한 부분이 많이 빈번히 출제되고 있어서 미술, 음악 두 개 중에 하나는 통합에 대한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물론 수학이나 과학도 통합할 수 있지만 저희 누리과정의 큰 특징 하나가 융통적이라는 거, 그다음에 통합적이라는 거라기 때문에 장애 통합 교육과 구분하셔가지고 통합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자, 7번은 감상학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미술 명화 감상학이라는 장학 자료에서 이제 다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저희랑 예술 경험을 아직 나가지 않았어요. 저희 정규반이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는 7번하고 8번 부분에서는 조금 모르는 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아직 진도가 안 나갔으니까. 근데 이제 뭐 근데 이제 1년 이상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다 아시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그 장옥진의 자동차가 있는 풍경은 그 자료에 한 20가지 정도의 이제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바로 여기다 제시문으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미술의 원리 중에서 뭐에 해당하느냐. 근데 밑에 대칭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밑에 지시문을 읽어보나 마나 무조건 대칭에 관련되는 건 균형이기 때문에 그냥 균형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또 밑에 읽어보시면 작품을 딱 봤을 때도 균형감을 먼저 느끼시죠. 그래서 이건 균형감의 아름다움을 느낀다. 기억은 균형. 다음 니은은 그러면 미술의 원리와 요소는 다른데 미술의 요소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 뭐가? 니은이. 멀리 있는 건 작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건 크게 그리는 원근법. 그 원근법이라는 게 미술의 요소는 어떤 거와 관련이 있느냐. 즉 멀리 있다, 앞에 있다, 공간이라는 요소와 관련이 있다. 또는 공간감도 되고 공간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장학 자료에는 공간감이라고 되어 있고 저희가 보는 이론책에는 공간이라고 하는 책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기억에 보시면 감자를 이제 밖에다 빼놓은 이유가 균형도 되고 균형감도 되는데 또 그거 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공간도 되고 공간감도 된다. 자, 3번은 자, 교사가 항상 발문이 중요하니까 그 디귿의 요소인 미술의 대칭 요소, 즉 대칭이라는 것을 아이들하고 이 감상을 하고 싶은데 그때 실질적으로 교사는 그럼 어떤 발문을 할 수 있습니까? 대칭이라는 거는 좌우가 같다 또는 비슷하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 왼쪽과 오른쪽, 특히 좌우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발문을 하셔야 되고 왼쪽 오른쪽에 똑같이 들어있는 게 뭘까? 또는 두 개씩 있는 거 찾아볼까? 라는 이렇게 대칭을 알 수 있는 요소를 발문에 넣으시면 정답으로 간주합니다. 다음에 4번은 질문에 대한 얘기인데 감상할 때는 당연히 질문이 되게 중요하겠죠. 던져야 되는데 폐쇄형 질문이나 수렴적 질문이 아닌 아이들이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 밑에 네이버 박스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5번은 이제 이 장학재료 나오지만 저희가 감상할 때는 특별히 다른 영역, 교과 간의 통합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 그때 데려올 수 있는 학자가 비고츠키라는 사람이 얘기를 가져오면서 그 비고츠키가 사회적 상호주의 이론을 얘기할 때
이 사회적 문화의 환경을 우리 유아의 일부로 체계로 미시적 체계 얘기했던 브로펜브로너의 얘기처럼 하나의 체계로 사회적 문화로 보면서 이 미술 감상도 그 지역 사회나 그 아이가 속해 있는 문화의 하나 일부분으로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역 사회와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때 통합할 때 지금 지역 사회 중심 미술 교육이라는 중요한 커리큘럼이 요즘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미술관이나 화랑 등에서 현장 학습 또는 미술관의 박람, 관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감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합의 개념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상에서는 통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8번 마지막 문제네요. 이제 마지막 문제는 과학인가요? 네. 뭐라? 아, 여기구나. 네. 자, 8번은 마지막 과학의 문제인데 이제 이게 과학 문제가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고 5개념이 나와서 뭐 옛날 변인 통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답안에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걸 찾아내시는 문제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오늘은 변인 통제는 오늘 문제 나오지는 않는데 5개념이 나왔네요. 자, 제일 많이 갖는 5개념이 이 실험이에요. 대부분의 유아과학교육에서 교사들이 제일 첫 번째로 많은 5개념을 주는 거 한 3까지 나오거든요. 베이스 3까지. 근데 항상 1번이 모든 책에서 이 얘기를 해요. 모든 유아교사들이 가벼우면 뜬다라고 애들한테 잘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교사들이 갖고 있는 5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볍다 뜨는 게 아니라 압력, 무게, 부력 이런 얘기들이 복잡하게 나오는 게 뜬다와 가라앉는다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걸 설명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냥 가벼우면 뜨는 거야. 크기랑 상관없이 무조건 가벼우면 떠. 이렇게 자꾸 잘못된 이론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은 이론, 논문들, 뭐 교수님들한테 지적받는 얘기라서 제가 여기다가 제일 많이 흔한 5개념에 대해서 출제 가능하기 때문에 얘기를 써드렸습니다. 1번을 보면 자, 놀이에서 관찰 중에 당연히 개입하는 이유는 놀이 이론에서 배웠을 거예요. 제일 처음에 기본적으로 놀이에 개입하는 경우는 잘 관찰하다가 일단 아이가 선생님 같이 놀아요. 무슨 역할 해주세요. 하면 당연히 개입해야죠.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처럼 교육 목표가 있고 아이들이 노는 걸 잘 관찰했는데 충분히 그 지문을 보시면 유아들이 각자 자유롭게 물통에 물속에 넣으면서 뛰어보기를 반복한다. 교사는 관찰을 하고 있다. 유아들이 물통을 손으로 물속으로 여러 번 누르다가 뚜껑을 열어. 자, 플라스틱 병이 공기가 들어있을 가벼우니까 뜨는데 그거를 이제 맨날 이렇게 물속에 넣었다 뺐다 해보고 이제는 뚜껑을 열었어요. 그 다음에 물을 담아서 옆에 있는 그릇에 물을 옮긴대요. 자, 그럼 오늘 제목은 뜨고 가라는 거의 실험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물 떠서 담고 있어요. 막 떠서 담고 옆으로 옮기는 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열심히 관찰했는데 내 수업의 의도와 다른 활동을 하고 있죠, 애들이. 그러니 이럴 때는 탐색은 충분히 이루어졌어. 충분히 떠보고 가라앉고 막 해봤는데 여기서 더 나가지 않고 다른 놀이로 핀트가 안 맞고 다른 곳으로 초점이 흐려지니까 그때 놀이에 개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놀이 이론이나 놀이상에 개입할 때는 똑같은 이제 이 기준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도 놀이가 적당하게 다른 흐름으로 흐른다든지 역할이 필요할 때는 놀이를 개입한다는 거죠. 자, 놀이 개입은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다. 두 가지 항상 얘기를 하고 놀이 중재는 항상 긍정적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많다라는 이론이 있기 때문에 놀이 개입에 대한 부분은 이제 민감하게 출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은 브래드 캠퍼 로즈 그란트가 말한 내용 중에서 이게 탐색이냐 탐구냐 이제 그런 인식이냐 적용이냐 요 네 가지 영유아의 학습 과정 네 가지 중에서 사실 2번하고 3번에 있는 탐색과 탐구 해설 보시면 탐색하고 탐구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수과학에서는 탐색도 중요하지만 탐구의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탐구라는 말이 더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은 답이 탐구라고 할 수 있고요. 3번은 이제 저희가 수과학이 원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냐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사고를 길러주기 위해서 더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험을 하지만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들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는 창의적 교육을 하기 위해서라는 그것을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3번에 질문을 하는데 발산적, 확산적, 수렴적 질문을 한다. 그럼 수렴적 질문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정답이 있잖아요. 네, 물론 그래요. 그런데
토론스나 창의적 그 사고를 말하는 이론들에 보면은 이 두 가지 질문을 적절하게 반복하라고 돼 있어요. 확산적, 발산적 해갖고 다양한 브레인스토밍처럼 얘기를 들은 다음에 다시 그걸 교사가 수렴해서 정리해줘가지고 어느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고 원리로 만들어낸 다음엔 다시 그 다음 단계에 다시 또 확산, 발산, 다시 수렴 이것을 반복해야지 창의적 사고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수렴적 질문이 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 사고는 이렇게 다양한 교사의 발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거죠. 다음에 4번 미실험의 내용 중에서 그럼 5개념이 뭡니까? 잘못 말한 거. 아까 말한 것처럼 교사가 무조건 그래 가벼운 건 뜨는구나 또는 무거운 건 가라앉고 가벼운 건 뜨지 맨 끝에 있는 문장 그것에 가지고 이제 쓰시면 정답이 되고 그건 5개념이라는 거. 부력이라는 압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벼운 게 아니에요. 자, 다음에 맞아. 세부 내용이 시험 문제에서 뭐 한두 개 나와야 되니까 세부 내용 관련돼서 쓰는데 지금 탐구 과정에 제가 키포인트를 두고 지금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동주, 진서 얘네가 야 뭐가 뜨냐 가라앉잖아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서로의 얘기를 막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부 내용에 말하는 서로 다른 생각에 관심을 갖고 서로 얘기 토론을 하는 장면을 연출한 거기 때문에 이제 탐구 과정 즉 이 말 옥신각신하는 것 자체가 탐구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에 관심을 갖는다는 세부 내용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단지 실험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목적, 내용, 방법들이 이렇게 탐구의 과정으로 다 녹아져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8번까지 잘 이제 풀어보셨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 중에서 새롭게 아신 것도 있고, 또 이제 나는 A로 알고 있었는데 시험 문제에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물어보면 정답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왜냐하면 한 명이 내는 게 아니라서 이게 출제 문제를 그리고 어느 학교에 한 가지 색깔만 내는 게 아니라서 다양한 발문과 다양한 교수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팀이 있어서 여러 명이 거르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으로 내는 시험 문제를 이제 겪어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강사의 것만 계속 풀어보시는 건 좀 위험한 것 같고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촬영 끝나면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하시고요. 또 인강으로 보고 계시는 이제 많은 저희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도 이제 학원으로 뭐 문의사항 있으면 전화를 주신다든지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특별히 논술 문제는 첨삭을 바꾸시면 핸드폰이나 찍으셔가지고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첨삭해서 1회 한해서 오늘 것만 한해서 제가 첨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아침부터 시험 보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고 또 해설까지 들으시느라고 오늘 가서 푹 쉬시고 또 이제 또 쉰 다음에 그냥 주무시면 안 돼요. 일어나셔가지고 다시 또 오늘 조금 몇 시간 하시고 이제 좀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그리고 다음 시간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똑같은 진행이 되니까 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과목이지만 다른 분야 아까 말씀드렸던 신체지만 동작교육 쪽 문제 안 되기 때문에 또 그쪽 문제도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